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접경 지역이 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병들의 외출, 외박과 휴가가 재간되면서 접경 지역 상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원주는 누적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무더기 확진자 발생 진원지로 모 체조교실이 지목되면서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퇴원 후에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육체적 후유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이겨냈지만 그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제천 영월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예탈을 통과했습니다. 교통, 오지, 강원 남부권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접경 지역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병들의 외출, 외박이나 휴가가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지역 경제가 멈춰서면서 상인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둔군부대가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휴가 등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유동 인구가 크게 줄면서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가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겠죠. 여기 지나갈 때까지는 오면 온다고 또 걱정. 안 오면 경제가 너무 죽으니까 또 걱정.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양구읍 중심거리도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디 탓할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한숨만 나와요. 이게 언제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아이고 그때까지 기다려보지 이건 그것도 아니다니까. 화천과 인제 등 인근 접경 지역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와 캠핑장이 폐쇄되고 각종 대회 개최나 전지훈련단 유치 등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잇따라 해체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도 속출하는 상황. 왜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와 있는지 사람 하나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장마통에 야식가도 더 올라가지고 더 물가는 더 비싸고 비 좀 나가는 건 나가야 되고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등도 접경 지역을 힘겹게 하는 요소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접경 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원주는 누적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발생한 인원만 7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지역 내 무더기 확진자 발생의 진원지로 체조교실이 지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무실동 체조교실 관련 감염자는 27일 오후 3시 현재 60명에 달합니다. 지난 16일 이후 원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90%에 해당합니다. 가족, 동료 등 12명의 연쇄 확산을 낳은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도 체조교실발 감염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체조교실 이용자가 예배에 참석한 세인교회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내 무더기 확진자 발생의 진원지로 체조교실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당시 체조교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조교실 확진자 대부분이 20대 이하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PC방, 노래방,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회원 중에서 14명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산돼서 가족이나 친구나 그다음에 학교
같은 반이거나 이렇게 해서 확산된 인원이 워낙 많다. 원주에 파견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은 병원 방문 기록 등을 통해 체조교실 내 최초 감염자를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명확한 감염 원인 분석을 위해 유전자 감식에 들어가 10여일 뒤에 지역 확산의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 세인교회 교인 400여 명 등 모두 1000여 명의 검체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체조교실 관련 감염자를 포함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인원은 1,200여 명. 원주시는 더 이상의 추가 집단 감염 우려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무증상 깜깜이 확진자로 인한 전파가 늘면서 감염자의 이동 동선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렇게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140여 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할 것으로 알려져 원주시가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천주교, 개신교 등 교회 416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40여 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현장 예배 중단에 동참해 줄 것과 부득이한 경우 실내 50인 미만 인원 제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 모 부대에 복무 중인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과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27일 모 군부대에 복무 중인 A 상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 상병은 최근 휴가 중 접촉한 어머니가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자 부대에서 검진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고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 당국은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고 A 상병의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낫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육체적 후유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하쿡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말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제천 영월간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가 없어 교통 오지로 불렸던 강원 남부권의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동서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 개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시작해 영월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조성 사업이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지 3년여 만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는데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오지로 취급받던 강원 남부가 중부 내륙을 통해 전국으로 연결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구간인 삼척까지의 조기 착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동해안과 서해안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동서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총 길이 29km의 4차선 고속도로로 1조 979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시 3조 원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3,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는 해당 구간이 내년부터 기본 계획 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타 통과가 됐지만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92.3km에 달하는 영월 삼척 구간 개통이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평택부터 삼척까지 동서를 온전히 연결해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제286회 임시회를 최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임시회에 공무원 참석 범위를 줄이고 일반 방청이 아닌 인터넷 방송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강희문 강릉시 의장은 지난 26일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원주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한지문화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주 한지문화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2회 한지문화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테마가 집에서 즐기는 한지문화제로 변경됐고 한지뜨기 시연 등 각종 전시 행사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